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 뼈는 매일 많이 사용되도록 보완되었습니다. 일부 뼈는 몸무게의 2~3배의 힘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치아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물면 엄청난 압력을 견딜 수 있어요. 최대 91kg까지요. 그리고 에나멜은 골격계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손을 돌릴 때마다 팔뚝 안에 뼈가 교차합니다. 발을 잡고 손바닥을 우선 위로 향하게 한 다음 아래로 돌려보세요.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몸은 60%가 물일 뿐만 아니라 뼈에도 약간의 액체가 들어있어요. 인간 뼈 질량의 약 25%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자동차 엔진과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다양한 액체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엔진에 오일이 필요한 것처럼 눈도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은 눈 표면에 고르게 퍼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하루에 최대 2만 번 눈을 깜빡거린 거예요. 그리고 눈꺼풀은 자동차 앞유리 와이퍼와 같은 역할을 하죠. 인체에서 유일하게 혈액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지 않는 부분은 각막입니다. 눈의 투명한 앞표면 말이죠. 대신 겉은 눈물로 속은 특별한 액체를 통해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얼굴이 붉어지면 몸 안의 혈류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볼뿐만 아니라 위벽 또한 약간 붉어져요. 위벽에 혈관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평소보다 많은 피가 흐르게 되면 위벽이 얼굴을 붉히는 셈이 됩니다. 위벽은 3~4일마다 교체됩니다. 그래서 장기가 스스로를 먹는 것을 막죠. 소화사는 예외적으로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유리, 플라스틱, 동전 그리고 다양한 작은 물건들을 실수로 삼키곤 합니다. 보통 이런 물건들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48시간 이내에 소화관을 통과합니다. 실수로 소량의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해서 큰일이 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위는 풀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풀을 먹고 사는 동물들은 날잎과 풀을 처리하는 특별한 이빨과 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필요한 장비가 없습니다. 음메 위는 면역체계의 가장 중요한 수호자입니다. 위는 염산을 함유하고 있어요. 위산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함께 유입되는 위험한 식품, 독소,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처리합니다. 만약 점막이 위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위 자체는 이 강한 산으로 소화되어 버릴 거예요. 우리는 2개의 매우 빠른 근육을 가지고 있어요. 눈꺼풀의 닫힘을 조절하는 근육이죠.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입니다. 눈은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반사작용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 무언가 갑자기 눈에 닿았을 때 이 근육은 10분의 1초 만에 눈꺼풀을 닫습니다. 여자는 보통 남자보다 더 자주 눈을 깜빡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깜빡이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와 영화를 보면 2 사람이 동시에 눈을 깜빡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단단한 악수가 근력 운동 덕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새끼손가락 덕분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농담이에요. 하지만 새끼손가락은 가장 힘이 센 손가락입니다. 전체 손 힘의 50%를 담당하죠.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손가락은 엄지손가락입니다.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손의 민첩성이 40% 감소합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고유의 맥박이 있어요. 동맥이 거기로 흐르거든요. 엄지발가락은 몸무게의 40% 이상을 운반합니다. 다른 발가락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대체로 모든 발가락이 중요해요. 걸을 때 지지와 균형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2% 이하의 사람들만이 타고난 빨간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약 3%인 금발머리, 그리고 다양한 음영의 갈색 머리가 11%입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흔한 머리 색깔은 검은색과 짙은 갈색입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파괴가 불가능해요. 타거나 강한 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완전히 파괴할 수는 없어요. 머리카락은 보통 일정한 길이에서 성장을 멈춥니다. 머리카락의 수명은 2년에서 7년 정도이기 때문에 보통 머리 길이가 106cm를 넘진 않아요. 중국의 지오 샤오핑이라는 여성은 예외였지만요. 가장 긴 머리카락으로 기네스북 세계 기록에 올랐어요. 2004년에는 그녀의 머리가 5m 약간 안 됐어요. 정말 길죠. 손톱도 엄청나게 길게 자랄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손톱 기록은 인도 출신의 쉬리다르 칠랄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의 손톱의 총 합계 길이는 9m로 거의 런던 2층 버스 길이입니다. 2018년에 손톱을 잘랐어요. 시원했겠네요. 손톱은 작은 물체를 잡거나 스티커를 벗길 때 도움을 주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만약 손끝에 단단한 구조가 없다면 물건을 얼마나 단단하게 잡아야 하는지를 알 수 없을 거예요. 머리카락과 손톱뿐만 아니라 간도 자랄 수 있습니다. 간은 질량 기준으로 가장 큰 내부 기관입니다.
간은 원래 질량의 51%만 있어도 완전한 크기로 재생할 수 있어요. 동시에 간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키면 흉터가 생깁니다. 몸 전체에서 가장 큰 기관은 피부입니다. 전체 몸무게의 15% 이상을 차지하죠. 사람들은 3만에서 4만 개의 피부세포를 잃습니다. 매 분마다요. 1년이면 최대 4kg에 달하죠. 집안에 쌓인 먼지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 이제 알겠죠. 혀는 맛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일한 기관이 아니에요. 코 또한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종 코는 미각 인식의 75%에서 95%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코를 잡아보세요. 그리고 양파나 훈제 생선을 먹어보세요. 아무 맛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맛이 싱겁게 느껴질 거예요. 입이 너무 건조하면 미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음식이 침으로 뒤덮일 때까지 맛을 느끼지 못해요. 침은 복잡한 단백질 분자인 효소를 포함합니다. 효소는 음식이 입에 들어가자마자 음식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한 연구는 사람들이 1조 가지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린 소리나 이미지보다 냄새를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먼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잠을 잘 때는 아무런 냄새도 맡지 못합니다. 후각은 기본적으로 밤에 작동하지 않아요. 침실에서 지독한 악취가 난다 해도 모를 거예요. 제 개가 이 얘기를 들으면 안심하겠네요. 어릴 때 본 TV가 꿈의 색깔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흑백 TV를 보고 자란 사람은 흑백 꿈을 더 자주 꿀 거예요. 컬러 TV에 익숙하다면 컬러로 꿈을 꿀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중세 시대 사람들은 어떤 꿈을 꿨을까요? 기사와 싸우는 용꿈? 거짓말을 할 때 심장이 더 빨리 뛰어서 들통날 수 있어요. 여성의 심장은 보통 남성의 심장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뛰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피를 공급할 수 없을 거예요. 하루에 2번 이를 닦고 구강세정제를 꼭 사용한다고 해도 입은 여전히 몸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수백만 마리의 박테리아가 입안에 살고 있어요. 좋은 소식은 대부분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나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의 몸을 보호하죠. 두 번째로 더러운 곳은 배꼽입니다. 태어난 후에 사실 배꼽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진 곳에 온갖 종류의 세균, 땀, 먼지가 쌓입니다. 배꼽에는 2,300가지 이상의 박테리아 종이 있으며 각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눈은 몸의 나머지 부분처럼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건 100%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은 21살이 될 때까지 완전히 발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성장 챔피언은 귀와 코입니다. 계속 자라거든요. 코끼리에 대한 무슨 얘기가 있지 않았나요? 다른 영상이었나봐요. 만약 모든 혈관을 한 줄로 늘어놓는다면 물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하지만 지구를 4바퀴 돌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를 간지럽힐 수는 없어요. 방금 확인했는데 역시 안 되죠? 그건 여러분의 뇌가 곧 간지럼을 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점심 식사 후에 왜 그렇게 졸린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그 이유 중 하나는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는 생체 리듬 때문입니다. 기상 후 7시간 후에 낮잠을 자라고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음식은 단지 이런 효과를 더하게 할 뿐입니다. 간단한 이유예요. 이런, 실례합니다. 시간이 됐어요. 한 가지 기억만 떠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만난 친구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색깔 같은 한 가지 세부사항을 기억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정보들이 함께 떠오릅니다. 친구를 만난 장소, 그때 했던 얘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작은 세부 정보를 포함한 기억들이 함께 저장됩니다. 평균적으로 미래의 수명은 10일입니다. 미래는 혀에 있는 감각세포의 군집입니다. 표면에 더 가까운 미래는 수명이 더 짧습니다. 그래서 혀를 데인 후에 다시 맛을 볼 수 있게 될 때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거예요. 한 이론에 따르면 데자뷰는 일종의 두뇌 처리 지연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뇌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정보를 전달할 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지연이 발생합니다. 이건 뇌가 2번 같은 정보를 얻고 그것을 전에 일어났던 사건처럼 처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겨우 30%의 사람들만이 콧구멍을 벌름거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의 사람들이 엄지손가락을 뒤로 젖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굉음을 낼 수 있습니다. 귀나 턱을 긴장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귀에는 작은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씹고 있을 때 큰 소리를 줄여주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근육을 부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들을 수 있는 굉음이 납니다. 손가락 끝은 민감하지만 입술보다 수백 배는 덜 민감합니다. 우린 온갖 종류의 파편을 들이마십니다. 70만 개의 피부 조각도 포함했어요. 그것도 하루에 말이죠. 수면 놀람은 여러분이 잠드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경련입니다. 비렘 수면 단계에서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근육의 움직임이요. 몸이 떨어지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이론들 중 하나는 우리가 졸고 있을 때 두뇌는 근육이 이완되는 걸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정말로 추락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뇌가 근육에 신호를 보내 긴장시킴으로써 보호하는 거죠. 공감각은 사람들이 음악을 맛으로 느끼고 색을 들을 수 있게 하는 특별하고 드문 능력입니다. 2,000명 중 1명만이 공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수는 일부 사람들에겐 비누와 비슷한 맛이 날 수 있습니다. 비누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세계 인구의 4%에서 14%만이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의 사람들이 동시에 양쪽 귀를 움직일 수 있는 반면 22%는 한 번에 한쪽 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고양이와 공통점이 있었던 조상 인간들로부터 물려받은 약한 잔재 근육을 사용합니다. 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깔이 변합니다. 피부 아래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멍이 듭니다. 작은 혈관들이 뭉개지고 일부 혈액은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처음엔 멍이 붉습니다. 왜냐하면 그 혈액에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라색, 녹색, 노란색, 심지어 산소 수치가 떨어지면 회색이 됩니다. 땀 자체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 불쾌한 냄새는 피부에 있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합니다. 땀이 몸의 모공에서 나올 때 박테리아는 그것을 산으로 분해합니다. 대부분의 데오드란트가 하는 일은 실제로 피부에 있는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옛날의 오늘날보다 훨씬 더 자주 흑백으로 꿈을 꾸곤 했습니다. 흑백 TV를 봤기 때문이죠. 블루치즈는 꿈을 더 생생하게 만들어줍니다. 계란 껍질은 새로운 인간의 뼈를 자라게 하는데 사용될지도 몰라요. 계란 껍질은 탄산 칼슘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뼈에도 있는 것입니다. 기내식은 지상에서 먹는 것과 맛이 다릅니다. 기내의 건조함과 압력 때문에 미래의 민감도를 30%까지 잃기 때문입니다. 특히 짜고 단 음식은 더욱 그렇습니다. 콧구멍은 항상 같은 효율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숨을 쉴 때 콧구멍 하나가 대부분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매 2시간마다 교대합니다. 침 없이는 음식을 맛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에는 다른 맛을 인식하는 화학 수용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맛이 분자에 결합하기 위해 약간의 액체가 필요합니다. 또한 침이 녹일 수 없는 것은 맛볼 수 없습니다. 뇌는 실제로 고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통증 센터는 있지만 통증 수용기 자체는 없습니다. 머리가 아플 때 뇌 주변의 신경, 조직 그리고 혈관 때문에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카락 한 가닥은 100g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캔디바 2개의 무게 정도예요. 발톱은 노출이 많고 자주 사용되는 손톱보다 거의 4배 더 느리게 자랍니다. 분명히 눈이 빨갛게 나온 사진이 몇 장 있을 거예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 우리 눈은 그런 빛의 유입에 대비하지 못합니다. 동공은 확장되어 있고 그래서 빛이 맥락막의 붉은 혈관에서 반사됩니다. 맥락막은 망막에 영양을 공급하는 눈 뒤쪽에 있는 조직층입니다. 오른쪽 폐가 왼쪽 폐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몸은 심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아는 스스로 치유될 수 없는 신체의 유일한 부분입니다. 교근은 무게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appendix는 책의 부록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몸의 맹장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맹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부 연구자들은 인간의 맹장이 조상들이 나무 껍질과 그 당시 먹던 음식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은 훨씬 더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기 때문에 맹장은 아무런 영향 없이 우리 몸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 목적이 없는 또 다른 것은 사랑니입니다. 네, 치과 의사가 없던 시절엔 유용했지만 이제는 사랑니 없이도 이상적으로 살 수 있어요. 우주로 모험을 떠나면 뇌가 약 2% 성장합니다. 정상적인 중력 하에서는 우리가 똑바로 서 있을 때 뇌의 체액이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미세 중력이 이를 방해해서 뇌와 두개골의 체액이 축적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크기가 점차 줄어들어요.
75세가 되면 30세보다 훨씬 작아지는데 40세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두뇌를 바쁘고 민첩하게 유지해야 해요. 거울로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면 눈꼬리에 작은 분홍색 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지만 새와 같은 동물에게는 먼지와 흩어진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 번째 눈꺼풀이에요. 자연 선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면 익숙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요컨대 자연 선택은 여러 세대에 걸쳐 신체 부위를 유지하지만 일부 유해한 것들은 다음 세대에 단계적으로 제거되고 세 번째 눈꺼풀처럼 유지되지 않는 부위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뇌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신체도 급격히 위축돼요. 뼈도 더 부서지기 쉽죠. 척추가 압박을 받아요. 밤에 휴식을 취하면 뼈도 이완돼서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보다 키가 더 커지는 역효과도 일어납니다. 귀는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 청각만이 귀의 유일한 임무는 아닙니다. 전정 시스템은 뇌를 차지하는데요. 뇌의 이관에는 체액과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작은 센서가 있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털 얘긴데 털로 덮여있지 않은 신체 부위는 몇 군데에 불과합니다. 손바닥, 발바닥 그리고 입술이죠. 배꼽에서도 털이 자라요. 그들의 목적은 보풀아기를 잡는 거예요. 제 털은 잘 잡아요. 보풀아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꼽에는 약 70여 종의 박테리아가 서식하는 동물 백과사전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일본의 토양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심지어 극지방의 만년설에 서식하는 박테리아도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해군 탐험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 약 43%만이 여러분입니다. 50%가 넘는 미생물은 주로 장과 다른 신체 부위를 떠나지 않고 서식하는 작은 생명체죠. 하지만 세포수는 미생물보다 적어도 평균적으로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면 우리 몸의 유전자는 전체 구성의 절반도 되지 않아요. 우리 몸에 서식하는 모든 미생물의 유전자를 세어보면 200만 개에서 2000만 개의 유전자와 그 조합이 존재할 거예요. 잠을 자는 게 좋다고 해서 모든 신체가 잠을 자는 건 아니에요. 사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데 보고서 작성에는 보통 시간이 걸리잖아요. 잠자는 동안 실제로 쉬는 한 가지는 코입니다. 잠자는 동안엔 불쾌한 냄새를 맡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밤에 후각이 비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침실에 끔찍한 냄새가 나더라도 여러분은 귀찮아하지 않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인간이 약 1만 가지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틀렸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1조 개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냄새를 더 잘 기억하고 냄새는 먼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한편 우리의 가장 강하고 감정적인 기억은 대개 가짜입니다. 이는 중추기억이 작동하는 방식인데요. 중추기억은 더 적은 세부사항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것이 진짜라고 믿게 만들어요. 포유류라고 불러도 괜찮겠죠? 포유류 중에서 항상 2개의 뒷다리로 걸을 수 있고 평생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캥거루나 고릴라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말할 수 있지만 캥거루는 꼬리를 3번째 다리로 사용하고 고릴라는 긴 발의 도움으로 균형을 유지해요. 뼈도 신진대사에 참여합니다. 뼈는 주로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에 칼슘이 부족하면 뼈는 칼슘을 혈류로 배출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해요. 반대로 혈액에 칼슘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뼈에 저장됩니다. 우리의 키, 체형, 피부색은 조상들이 살던 곳에 따라 많이 달라지지만 수명이 길어지더라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야에서 산으로 이동하면 산소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적혈구가 더 많이 생성돼요. 또한 추운 기후에서 더 덥고 햇볕이 잘 드는 기후로 이동하면 피부는 적응하기 위해 색소 침착을 약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수명은 세포 내에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하고 분열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멈추는 일종의 내부 타이머가 있습니다. 일부 세포는 다른 세포보다 더 빨리 재생을 멈추기도 해요. 평균적으로 세포는 100세가 되면 분열을 멈춥니다. 세포를 속여 타이머를 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우린 영원히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쯤이면 우리 몸은 거대한 주름덩어리가 돼 있을 거예요. 체지방은 단열재, 에너지 저장고, 충격 흡수제 역할을 합니다. 신체는 내부 장기가 있는 허리 부위에 가장 많은 지방을 저장해요. 이 지방층은 신체에 문제가 발생하면 심각한 손상으로부터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2개골은 하나의 뼈가 아니라 22개의 서로 다른 뼈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많은 뼈가 뇌를 보호하기 위해 융합되어 있어요. 하악골 또는 아래턱은 혈압 조직과 근육으로만 머리에 붙어있는 유일한 2개골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 매우 용이하죠. 그리고 몸 전체에서 가장 작은 뼈는 귀 안쪽에 있습니다. 이 뼈는 이소골이라고 불리며
쌀알보다 크지 않아요.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 중 하나는 팔이나 다리가 아니라 머리에 있습니다. 저작근은 씹는 일을 담당하는 주요 근육으로 정상적인 식사를 하려면 이 근육이 가장 튼튼해야 해요. 그리고 귀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근육을 아시나요? 관자놀이 위에 위치한 측두근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근육은 음식을 씹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에는 눈꺼풀을 감는 것을 제어하는 두 개의 매우 빠른 근육이 있습니다. 사실 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이에요. 눈은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합니다. 반사작용이 시작되면 이 근육은 10분의 1초 이내에 눈을 감죠. 우리는 보라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노란색, 빨간색만 인식합니다. 다른 모든 색은 이 세 가지의 조합이에요. 사람마다 약간의 시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인식하는 조합의 수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100만 개의 조합이 존재해요. 위는 최대 1.9리터의 액체, 즉 콜라 한 병을 통째로 담을 수 있는 엄청난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이 위장에 내려가기 전에 치아로 처리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단단한 음식을 위장에 넣을 수 있는지 추정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칠면조 한 마리를 넣을 공간은 충분하지 않지만 적당한 크기의 닭고기는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스크림을 먹을 공간은 항상 있고요. 이제 콜라, 치킨, 아이스크림으로 가득 찬 배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세요. 아, 거기 말고요. 저기 갈비뼈 사이에 숨어 있어요. 배는 창자로 가득 차 있고요.